어머님 때문에 우리끼리 가족여행다운 여행 한 번을 못 갔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손녀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손녀 앞에서 들은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겁니까? 제가 걸림돌이라는 겁니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며느리 표정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28배 나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5살 아들을 안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인 동시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전엔 마트에서 계산대를 봤습니다. 오후엔 아파트 계단을 쓸었습니다.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발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1등을 했다며 달려올 때 손바닥의 통증도 잊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줬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외식을 사주던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끝났어.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온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집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억?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면 다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집 계약금 내고 전세 끼면 될 것 같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집들이 날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우리가. 며느리와 아들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아들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걱정돼.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 평생이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아들 어릴 적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드리니
아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손녀를 돌봐주니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개어 방에 두니 웃으며 받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늦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서류를 보며 식사했습니다. 손녀는 이어폰을 꽂고 왔습니다.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라도, 뉴스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게는 큰 한숨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빨래를 개어 며느리 방 앞에 두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방에 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단지 빨래를 갖다 준 것뿐인데 침입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방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문 앞에 두고 놓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 빨래를 가져갈 뿐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멸치 육수로 하셨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간단하고 맛있는 거 많아요. 가스불을 껐습니다. 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새벽부터 멸치 머리를 떼고 내장을 제거하며 정성껏 우려낸 국이었습니다. 물을 썰고 대파를 썰어 넣고 간을 맞춘 국이었습니다.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인스턴트 육수를 꺼냈습니다.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요즘 방식이에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구식이라고 낡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요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며느리 탓하지 마.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하는 집안일은 일이 아닌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건 일이 아닌가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줘. 엄마가 이해해줘야지. 이해. 항상 제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가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양보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시도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같이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진짜 바빠. 택시 타고 가.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손을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무릎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는요? 혼자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동정을 받으며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옆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걸으시나요? 집안일 한다고 손녀 학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겠어요. 누가 도와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약을 받았습니다. 비싼 약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 손을 잡고 병원에 같이 가주었을 텐데, 제 옆에 앉아 괜찮다고 토닥여 주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것도 없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한다고 하는데 먼지는 그대로인데. 밥한다고 하는데 요즘 스타일도 아니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짐이야 자랑할 만하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고 하잖아. 근데 솔직히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어머님 돈 들어갔다고 맨날 티내고. 그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굴어. 가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샀는데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짐이라고 했습니다. 30년을 아들 하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은 제가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시어머니인가요? 할머니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가구.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가구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가구였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집이 정말 넓고 좋네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생해서 마련했어요. 저희가 또 저희였습니다. 제 돈 3억이 들어간 집인데
제 존재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요리 솜씨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며느리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대답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편하게 쉬고 계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모신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쓸모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복지관 같은 데 가보시죠.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권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많던데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집에만 계시니까. 저희도 좀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하다고 손녀와 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앞에서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치워야 할 짐. 그리고 며느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끼리 가족여행다운 여행 한 번을 못 갔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웃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웃었습니다. 아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가울 줄은.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변해야 한다고, 나가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집 살 때 썼지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에 보탠 3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철회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시네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복사했습니다. 계약서를 복사했습니다.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출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아들 어릴 적 앨범,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어젯밤 쓴 편지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신선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새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짐 취급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로 산 작은 소파였습니다. 편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이 테이블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이 계속 켜졌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는 물음. 편지가 뭐냐는 항의. 장난이냐는 따질. 당장 집에 오라는 명령. 점점 다급해지는 문장들. 며느리의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냐는 물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충고. 다시 생각해달라는 부탁.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처음 받는 사과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겨웠습니다.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
손녀가 좋아하는 것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이 동네 살기 좋아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유가 더 좋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유. 맞았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여기 복지관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 들으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아요.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이후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림 수업도 들었습니다. 못 그렸지만 즐거웠습니다. 옆에서 할머니들이 격려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색 선택이 참 좋으세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릎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꾸준히 받으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원망, 분노, 당황.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계약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 돈 3억이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받아쳤습니다. 증여 철회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학대에 준하는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다음 재판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쫓아왔습니다. 엄마.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 걱정이었습니다. 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엄마가 이러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 손녀 생각은 안 해? 손녀 생각. 저를 무시하던 손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길거리에 내놓을 때는 생각 안 했잖아. 엄마, 우리가 언제? 매일, 매 순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쪽에서도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며느리 친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 무너졌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억을 반환할 것.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돈이 들어왔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이 조금 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린 그림들, 새로 산 책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행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상쾌한 냄새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당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작은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해변에 부딪혔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하얀 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시 밀려갔습니다. 또 밀려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주소 보낼게. 혼자 올 수 있어? 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주말에 올게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손녀를 봤습니다. 컸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안아줬습니다. 손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저 정말 나빴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랑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가 매일 울어요.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손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을 구경시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손녀가 마당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함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랑 같이 살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손녀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자주 놀러와. 네, 매주 올게요.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여러 색이 섞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다. 그래. 함께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손녀가 돌아갔습니다.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늘이 별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 별을 함께 봤을 텐데, 손을 잡고 앉아 있었을 텐데,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쉼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였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다가 숨을 쉬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저도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편안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